네, 안녕하세요. 웰스타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선 판세 분석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그만큼 미국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역시 이제 해리스 이제 민주당이죠. 네,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선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서는 해리스한테는 세 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두 번째가 네, 중도 확장, 그리고 백인 남성, 부통령. 네, 낙점입니다. 근데 되게 그 샤피로라든지, 경합지구에 굉장히 유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의외의 인물이 낙점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 팀 월즈일까요? 사실 이분이 사실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 미네소타 주지사죠. 예, 미네소타도 어떻게 보면 경합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이 말 한마디입니다. weird. 네, 요 단어 한마디로 트럼프 is weird. 트럼프는 이상해요. 그죠?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니죠. 이상하다. 스트레인지란 말이 있지만 스트레인지는 뭐 좋고 나쁜 거의 의미는 없는데 위어드는 좀 괴상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트럼프 좀 이상해. 좀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마침 좀 내가 보기에도 좀 그랬어. 트럼프가 가진 것도 많고 부동산 갑부인데 갑자기 서민을 위하는 척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한마디가 트럼프를 완전히 저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weird 이 단어 한마디로 떴습니다. 한마디로 떡상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이분의 인생을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만, 네, 해리스의 의중 굉장히 똑똑했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해리스는 야, 경합지의 승리를 통해서 무난한 승리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완벽한 승리를 원한다라는 것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리스의 사진 보면 유난히 웃는 얼굴들이 많아요. 옆에 앞으로도 이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맨날 그 막 화내는 얼굴 보다가 해리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좀 숨통이 좀 튀는 것 같습니다. 네, 팀월즈도 같이 웃고 있고요. 이 사진은 네, 첫 번째 유세 경험지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황 선생 저 반지역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뭐 미국의 판세 분석 첫 번째는 트럼프의 이제 피격이었죠. 이것도 사실 펜실베니아였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마침 선거인 단수도 많고 트럼프한테도 해리스한테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주지사는 민주당의 샤피로, 조시 샤피로였죠. 그래서 조시 샤피로를 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이게 그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트럼프 어데트 뭐 어차피 대통령이 트럼프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바이든으로는 어렵다. 그렇죠?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해리스, 그 다음에 오바마 부인이죠. 네, 그렇지만 오바마 부인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타임이 절묘했습니다. 타임이 정말 절묘했고 뭔가 트럼프로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해리스가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아니에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경선해야 된다, 미니 경선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현역인 바이든이 지지하는 한 굉장히 해리스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해리스가 트럼프로 이길까? 라고 어떤 이제 인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왜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런닝메이트로 삼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도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트럼프를 한번 이겼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잘했으면 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긴 이겼는데 좀 약간 근소한 차로 이기다 보니까 트럼프가 불복을 안 했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난동 사건도 있었고 초유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위협받는 굉장히 좀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아니 뭐 트럼프가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을 막 뒤집어 엎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이든이 왜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삼았는지 이유를 보면 모든 것이 본인의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를 저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럼프랑 해리스는 완전히 상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오바마가 지지 선언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타블로이드죠, 찌라시 같은 데서는 뭐 오바마가 해리스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자극적인 얘기, 막 이런 거 이제 가짜 뉴스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리스를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해리스로 결집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해리스는 세 개의 기회가 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결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두 번째 기회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 기회. 그래서 런닝메이트가 남성, 흑인, 백인 남성, 이란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해리스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냥 그게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죠? 그게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자라서 싫은 사람도 있고 백인이 아니라서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좀 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유력했던 분을 다 제치고 팀 월지가 낙점됐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수.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당연히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수가 19개니까 이제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 샤피로가 될 줄 알았죠. 사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19개를 그냥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는 뭐 최악의 부통령 후보다. 뭐 또 역시나 또 뭐 극극극극 좌다 뭐 이런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성향이 뭐 진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우다, 좌다, 우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긴 하는데 뭐 둘 다 64년이고 만으로 59세이고 60세입니다.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보긴 합니다. 그죠? 거의 뭐 동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왜 팀 월지인가 그죠? 일단 뭐 백인 남성인 거는 맞죠. 맞는데 이분의 이력을 좀 보면 왜 이분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펜실베니아 역시 경합이죠. 이제 가장 먼저 읽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샤피로도 연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샤피로는 안 되고 팀월즈는 됐을까? 라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동안 사실 그 해리스 혼자서 해왔죠. 근데 뭐 해리스를 이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자라고 안 봅니다, 이제는. 본인도 뭐 내가 여자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쨌든 여장부,
그래서 뭐 도널드 타입 잘 안다. 내가 검사이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범죄자 많이 다뤄봤다. 아, 여기서 사람들이 그 물론 이제 그 뭐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한 마리에 뭐 그냥 열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총격 사건 이후로 이제 무조건 분위기 넘어온 상황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통합이고 뭐고 이제 원래 본색이 나오죠. 그죠? 막 극작 미치광이다. 막 이게 또 이제 원래 이제 이분 잘하는 거 있죠. 예, 막말. 막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 말을 살리면 좋다. 덤벼봐 이거보다는 들어와. 그죠? 영화의 그죠? bring it on, bring it on. 덤벼봐. 그죠? 들어와. 대단합니다. 그죠? 아주 기싸움이 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벤스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바이든 저격용이었죠. 벤스는 원래 바이든 저격용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실 젊다라기보다 어리죠. 부통령인데 이제 갓 30 넘은, 그리고 이렇게 벤스가 또 원래는 이분이 흑수저인데 갑자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 이제 경험이 일천하다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나이가 뭐 부통령이고 뭐고 할 만한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바이든을 저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둘 다 백인 남성이고, 그리고 본인도 우인데 얘는 더 극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를 쫓아내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죠. 표를 긁어 모아야 되는데 표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는 이제 그 TV 토론이 중요하죠. 미국은 TV 토론을 원래 뭐 우리나라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죠? 맞짱 뜨는 거죠, TV에서 토론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해리스를 트럼프가 이길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폭스 TV에서 원래는 ABC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폭스로 그거는 바이든과의 약속이고 바뀌었으니까 폭스에서 하자.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좀 발랑 뒤로 눕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이제 뭐 자꾸 뭐 해리스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죠. 그랬더니 해리스가 If you got something to say, 뭔가 말할 게 있으면 say to my face. 내 면전에다 말해라. say to my face.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뭐 분위기가 완전히 좀 이쪽에서는 좀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정말 대가 센 여정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TV 토론하자. TV 토론하면서 거기서 맞짱 뜨자. 뭐 계속 같은 겁니다. 브링 이론 덤벼봐. 그죠? 들어와. 내 면전에서 내 얼굴 보고 얘기해라. 토론하자. 뭐 이렇게 계속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서도 지금 뭐 워낙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죠. 우리 백인 두 남성분들이 뭔가 해리스를 상대로 뭔가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어요. 뒤에서 쟤 뭐 미친년이야, 막 극자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지율이 해리스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미국에도 워낙 큰 나라이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합니다. 진보 쪽도 있고 보수 쪽도 있고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진짜 타블로이드처럼 뭐 그냥 가짜 뉴스만 그냥 자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거는 뭐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5일날 공개된 거 최근 거죠. 최근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가 이거는 뭐 조사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최신 뉴스니까 제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로 봤을 때는
해리스 48, 그 다음에 트럼프 44.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도 트럼프가 우세한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좀 정리가 좀 돼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디모크래트 여기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해리스를 91% 그리고 트럼프를 5%.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리퍼블리컨 이게 공화당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89, 그다음에 해리스가 6%.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게 5%인데 공화당에서 해리스를 지지한 게 6%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같은 공화당인데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광고에서도 5개 광고에서도 그렇죠. 전에 트럼프 뽑았었는데 트럼프 아니야, 그죠? 트럼프 안 뽑을래, 막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대편 표를 뽑아와야 되고요. 해리스 입장에서도 상대편 표를 뺏어와야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뭐 선거 공학은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츠 이거는 무당파라고 하죠 보통. 근데 역시 해리스가 더 우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89%가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로 돌아선 거 4%. 그리고 2020년도에 트럼프에 투표했던 사람들 89%는 역시 똑같이 트럼프인데 5%는 해리스. 그러니까 공화당과 이전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4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알다시피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잘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뭐 바이든 때는 지금 바이든이죠. 뭐 해리스도 뭐 바이든과 같은 행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고물가라든지 또는 고금리, 요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를 원하는 정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고 당연히 다음 선거에는 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 그렇죠? age 18 뒤에 18살에서 34세 젊은 층은 아무래도 해리스가 더 우위입니다.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오죠, 그죠? 애들이 진짜 어린 분들이 들으면 안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해리스가 뭔가 젊은 세대들한테 와닿고 그리고 잘 웃는 얼굴들이 좀 보기가 좋다. 솔직히 우리도 너무 막 힘드니까 사는 게 사실 뭐 많이들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웃는 얼굴이 좀 더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유색인종 블랙버터 그래서 이제 흑인들은 당연히 해리스를 좀 더 지지하죠. 여기도 트럼프를 지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봤을 때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화당인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보수보다는 이제 중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해리스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리스의 기회,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바마 부부의 지지, 이게 중요했던 이유. 민주당 정통 지지층의 완벽한 결집, 그죠? 그래서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지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친구였던
뭐 나이 차이가 좀 나도 미군 친구죠. 오랜 친구였던 바이든의 체면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공개 지지를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뭐, 혹시 해리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미리 했고, 공개 지지는 나중에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뭐, 민주당의 뭐, 클린턴 부부들, 그죠? 그리고 뭐, 오바마, 굉장히 뭐, 많이 했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전통 지지층의 완벽한 결집을 이뤘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만 완벽하게 결집을 해도 승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승리에 일단은 근간이 됩니다. 예,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완벽한 결집만 일어나도 승리는 가능합니다. 예, 승리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좀 문제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그렇죠? 요거를 바탕으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완벽한 결집을 바탕으로 뭐다? 두 번째는 중도 확장이죠. 경합지를 포함한 중도 확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리스의 어쨌든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은 이제 이 서부하고 동부 해안 지역이죠. 워낙 이쪽은 인구도 많고 대도시고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누구한테 지지를 받는지는 좀 분위기 좀 아시겠죠? 뭔가 대도시면서 이렇게 인구도 많고 바닷가 쪽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게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 쪽에서는 민주당이 우세인데 이 가운데 지역, 그죠? 내륙 지역, 내륙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소외된다는 것이죠. 예,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많아요. 유난히 빨간색이 많은 이 지역은, 저 지역은 넓지만 인구는 작은 이런 좀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 예,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은 굉장히 크죠. 50개 주고 그만큼 성향도 다 다르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는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가 고향이죠. 캘리포니아. 가장 뭐 인구도 많고 그리고 선거인단 수도 제일 많은데 어쨌든 서부 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보통 어, 미국 연예인들 좀 약간 좀 까불거리는 듯한 그죠? 요 막 그러면서 좀 흉내를 내고 싶었는데 왓썹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껄렁대는 네, 쪽이 이 서부 쪽에 사람들이 좀 많고요. 물론 이제 이쪽 사람들도 이제 다 왜 이렇게 왜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이쪽은 좀 그렇게 날씨도 좋고 일단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좀 개방적인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서는 좀 뭐 뉴욕도 있고 여기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좀 대도시고 진짜 빡세게 살죠. 그러니까 약간 좀 깍쟁이 같은 느낌이고 우리나라 뭐 수도권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내륙 쪽을 많이는 모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어, 군대를 이제 카투사로 갔다 왔습니다. 당시 뭐 외교관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좀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되게 미군 중에서도 미군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그 중에는 좀 착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다 요 내륙 지역이야. 애들이 착하고 겸손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이쪽이 많아요. 겸손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근데 경제는 침체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 동부 서부 이제 잘난 사람들이 많고 근데 여기는 좀 소외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잘 안 바뀌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이분이 뭐 원래부터 이제
이분은 사실 이런 색깔이 분명한 분이 사실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화당으로 출마를 한 것뿐이지 색깔은 사실 분명치 않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파고들었죠. 특히 이제 러스트 벨트. 여기가 경합지입니다. 경합지예요. 이게 아무래도 옛날에는 공업 지역 뭐 자동차 철강 막 이런 걸로 잘 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시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이쪽 지역이 좀 불만이 많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이제 그 동부 서부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잘난 사람들 지식계층 이제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뭐 퓨리어스, 뭐 분노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도 이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됐던 거고요. 근데 뭐 4년 겪어봤지만 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뭐 떡썩 낮은 거 아니죠. 그나마 바이든이 대통령이 2020년도에 되면서 이쪽에 한국 대기업들 LG, 엔솔 뭐 이런 SK 뭐 그런 회사들을 유치하면서 그래서 나름 이쪽에도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켄터키주 원래 공화당 전통 지역인데 여기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었죠.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경합지인데 지금 샤피로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부 서부 이런 대도시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내륙 지역 친절하고 겸손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뭐 당연히 공화당이 우세였는데 지금 이제 그 요번에 그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된 팀 월즈가 요 가운데 정 가운데죠. 미국의 정 가운데 네브라스카 출신입니다. 이 지역이 작지도 않은데 선거인단이 4명이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시골입니다. 시골. 그러니까 거의 뭐 맨날 보는 동네 사람들 뭐 똑같이 보고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미네소타로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하원 의원 하다가 이번에 주지사가 된 거예요. 미네소타. 그러니까 미네소타도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경합지라고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그러니까 해리스가 원래 해리스는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고 그리고 민주당이 동부 서부 다 강해요. 그렇지만 이 중부 또는 이쪽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팀 멀즈가 이쪽 출신이에요. 이쪽 출신.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미네소타에서 정착해서 하원 의원에서 그 다음에 현재 주지사입니다. 지역적으로 해리스가 접근하지 못했던 이 중부 지역 출신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람이 그래요. 약간 우리가 봤을 땐 서부 쪽은 약간 까부는 것 같고, 그게 사람이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동부 쪽은 약간 깍쟁이 같고. 근데 여기 중부 지역 사람들은 좀, 우리 시골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팀 멀즈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부 지역을 사실 굉장히 열세인데 이쪽을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지율 분석에서도 보면 공화당인데 해리스를 지지한 사람들이 늘어나요.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였던 지역, 물론 완벽하게 한 번에 돌아서진 않겠지만 여기에 팀 월즈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동부 서부는 민주당이 우세이고 이 중부 내륙 지역을 공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팀 월즈는 됐는데 원래 이제 유력한 부통령 후보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나이도 51세고 정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검사 출신이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사실은 이제 유태인인 것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되긴 했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현재 해리스의 남편이 유태인이에요. 해리스의 남편도 유태인인데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까지 유태인이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샤피로가 이제 펜실베니아 아무래도 경업 지역이고 선거인단 수도 많고 해서 굉장히 유력했던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유태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당장 이제 펜실베니아에 19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조시 샤피로를 런닝메이트로 하는 게 맞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난한 승리는 할 수 있었지만 계속 공격을 받겠죠. 그리고 일단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결집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중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시 샤피로가 유태인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에 좀 더 친화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핏줄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리스는 좀 뭐 그러더라도 이제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우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긴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일부 잃어버리는 표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이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남편도 유태인이에요. 남편도 유태인인데 부통령도 유태인이면 야 그러면 이게는 그냥 대통령이 유태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시 샤피로. 그리고 또 해리스랑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해리스도 유색인종이지만 아버지가 흑인이지만 경제학자고, 그리고 어머니도 의료인이에요. 굉장히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쪽이 브라만, 인도의 브라만.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고 하더라도 엘리트 계층이죠. 그리고 조시 샤피로 딱 사진만 봐도 엘리트예요. 그리고 둘 다 검사예요. 둘 다 검사 출신이에요. 이런 것도 좀 겹치죠. 이런 부분이 좀 조시 샤피로가 유능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펜실베니아에서 지지율도 높고 이제 차기 이제 어쨌든 대권 주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해리스와 그리고 어떤 전통 지지층에서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결격 사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크 켈리 이분은 제가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경합 지역이죠. 나이는 60세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우주비행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미지가. 백인 남성이고 둘 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도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 그것도 바이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자동차 노조, 여기서 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제 되게 유능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다 라는 게 일단은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이 팀 월즈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실 나이는 60세고 거의 해리스랑 동갑인데 외모상으로는 훨씬 더 들어 보이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뜬 거는 말 한마디. weird. 아까 표지에서 weird라는 단어 보여드렸죠. weird. 트럼프는 weird. 이상해. 이게 먹혔어요. 사실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배운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회 난동 사건 이런 거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런 말이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회 폭동 사건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없던 일이고 와 그것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좀 민주당이 지지를 받는 이유도 있지만 지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엘리트 계층이라는 겁니다. 엘리트. 아까 샤피로도 굉장히 엘리트 계층이고 해리스도 엘리트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런 거에 좀 식상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공략했던 부분이고 근데 팀월즈는 이분은 이쪽에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리스펙트 해야죠. 그죠? 우리가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원래 이분 고향이 진짜 깡촌이잖아요. 그죠? 시골인데 네브라스카 정말 미국 한가운데 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군대 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군대 간 거, 아까 제가 이제, 그 카투사로 해서 미군 부대 2년 또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뭐,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많은 미국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아, 워낙 좀 거기서, 원래는, 군 제대하고 나서 그쪽 오줌도 안 넣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가, 잘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군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안 좋은 게 더 안 좋은 기억이 많겠죠. 사실 뭐 저는 좋은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GI라고 하죠. 미군들 GI 정말 평범합니다. 정말 평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 뜻에 따라서 간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군대 가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군인 되고 싶어서 애국 충정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얘기가 있어요. I used my GI benefit. GI가 미군이죠. benefit. 어떤 이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용했다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Go to college.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생활하면서 거기에 중부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착하고 겸손한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은 좀 기억이 나는데 한 명은 진짜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죠? 집이 돈이 많으면 뭐 트럼프처럼 돈이 많으면 뭐 원하는데 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기부금도 되고 하니까 근데 집이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 뜻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컬리지 대학 가기 위해서 군대 간 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도 굉장히 착하고 겸손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저 미국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겸손하고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대학 가려고 군대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하에 미군이 되면 나라에 정부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데 이렇게 오면은 또 위험수당도 주고 굉장히 그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학 가려고 군대 갔다는 거 그러니까 서민층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서민층이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서민층 또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군 군복 보니까 너무 또 반갑기도 하고요. GI. 하여튼 뭐 아이 둘을 낳아서 저 굉장히 직한 미국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미군 정도 되면 워낙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분이 트럼프는 미워하다 좀 이상해요. 이 말 한마디로 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진짜 굉장히 미국의
평범한 그런 중산층 가정에서 살던 분인데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죠? 위얼드합니다. 위얼드. 그러니까 아니 뉴욕의 부동산 갑부가 갑자기 서민을 대변하는 듯한 척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그냥 뭐 그냥 말빨로 나온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분의 말이 먹히는 것 자체가 이분 삶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첫 번째 유세로 그 필라델피아 아무래도 펜실베니아 아무래도 이제 경합주다 보니까 거기서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 보잖아. 근데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활기가 있고요. 화이팅이 넘칩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저런 면을 보고 좋아했구나,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진짜 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아요. 막 이런 말보다는 이런 말 한마디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이 경합주 중도 확장을 보면 서부하고 동부 민주당 우세죠. 근데 이 이제 네브라스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깡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골 출신에다가 미네소타 주지사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정착해서 여기서 생활해서 하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인 어, 대학 가기 위해서 군인 갔고, 그렇죠? 군인 제대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 하다가 하원의원 하고 완전히 진짜 진짜 흑수저의 가 정말 성공한 케이스긴 한데 벤스랑은 좀 다르죠. 벤스는 좀 너무 어린 나이에 좀 오하이오 쪽인데 벤스는 공화당의 그 트럼프 러닝메이트죠. 음. 벤스는 너무 일찍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자기 성공에 좀 도취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공 못한 사람들은 약간 미국에서 좀 루저라고 하죠. 루저. 실패자, 루저. 이렇게 좀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견디고 성공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네. 어쨌든 이 미네소타 옆에 위스콘신이 있고요. 미시건, 아이오와,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샤피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무래도, 누가 봐도 백인 남성이고, 그리고 이쪽 지역은 총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금지지만, 미국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것 중에서 총기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죠. 이분은 또 사냥도 하고 총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규제를 하자라는 쪽일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리스만 봤을 때는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죠. 아무래도 백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월즈로 보면은 그런 불만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한다고 했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정통 공화당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공화당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조금은 그랬는데 팀 월즈를 보니 이쪽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어떤 중도 확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선택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보완제죠. 아무래도 조시 샤피로는 유태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해리스 남편도 유태인인데 부통령까지 유태인이면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팀 월즈는 해리스가 갖지 못한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 미국적이고 너무 내륙 중부 지역 쪽이고요. 그죠? 여기는 민주당이 공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팀 월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활기찹니다. 에너제틱해요. 이분의 연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왜 주지사까지 됐는지. 주지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보기보다 이제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60세입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저의 추억을 좀 돋게 하네요. 이렇게 미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제가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되게 저한테는 좀 친근하게 와닿고요. 당연히 저는 뭐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군대 쪽은 뭐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는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 뭐 어쩌다가 보면은 미군들하고 좀 해외에서 좀 마주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분들은 또 제가 또 미군 무대에 있었다고 하면 또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뭐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이력 자체가 해리스에게는 굉장한 원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짧게 요약하면요. 팀 몰즈는 해리스에게 완벽한 보완제가 된다. 그쵸? 해리스가 장점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안 좋아하는 것도 있죠. 그런 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민주당 전통 지지 계층에서도 이분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살아왔던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출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의 중부 민주당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이 중부 내륙 지역에서 아무래도 백인 남성들의 맞아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이상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찍어줘야 되나 했는데 팀워즈를 보니까 여기도 괜찮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팀월즈 말 한마디의 힘 트럼프 is weird 트럼프는 이상해요 이 말 한마디로 뜨긴 했습니다만 이분의 삶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is weird 근데 이 말이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진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 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그냥 확 빼뚫어 버리는 거. 어쨌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해리스가 신중하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은 민주당의 결집 이게 승리의 근간이죠. 바탕이 되고 이것을 동호하면서도 완벽한 승리. 그러니까 전통 공화당 지지층.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이질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한마디로 진짜.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뭐.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정통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완전히 결집하면서 트럼프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온다고 하면 이건 뭐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전문 채널이고요. 웨스턴 마케팅 사이트. 네,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